이 사생결단이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찍으면 팍팍팍팍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랑 한번 해보실까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오늘 한두 개 아니겠지만. 예, 네. AS 종목은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뭐 잘 된 종목하고 좀 안 된,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종목이 안 좋은 것도? 네, 두 가지 들고 와. 나왔습니다. 먼저 그 말씀드린 종목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3월 19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정확하게 8개월 만에 다시 야. 짚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플렉스컴. 네, 그때 이제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가에 도달하였고. 17,550원. 예. 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그때 그 시기를 먼저 추천한 시기가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목표가가 달성되는 시기를 2분기 정도로 봤었거든요. 2분기, 3분기 초까지 봤었는데 조금은 제가 타임이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뭐 올해 순이익이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서. 뭐 결국에는 주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 수익을 냈습니다. 와, 박수.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아, 정말. 좀 아쉬운 것도 하나 있다고요, 뭐 이렇게. 그 아쉬운 종목은 제 플랜티넷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 코스닥 시장이 약세하고 겹치면서 그 추천드렸던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 영업이익이 성장한 수치가 나타났는데 회사 자체의 내용은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문제 없다. 요거, 서인. 네, US 사이트 차단하는. 이런 거 차단하는 거. 네. 네.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유플러스 쪽으로도 지금 KT만이 아니라 네.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주가 회복도 좀 가능할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으면요, 주가가 빠지는 게 엄청난 기회예요.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 요새 메일 유업은 어떤가요? 메일 유업 제가 계속 메일 보고 유업은 있는데. 흐름이 잘 계속 나가죠? 좋습니다. 네. 와, 메일 유업 막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야,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네. 우리가 한번 저자처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네. 넘어가는 거 칭찬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시간 관계상 그렇다는 예, 걸 예. 말씀드립니다. 자, 나중에 한번 한 30분 동안 이준연구원 스페셜 한번 할까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좀 나오실 의향 있으시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좀 아니요, 이렇게 이전 연구원 혼자? 예, 그 예. 칭찬이니까. 아, 옆에서 좀 이렇게 박수 쳐줘야죠. 이렇게. 아,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KPF. 네.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떤 기업인지 실적 좀 한번 좀 같이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KPF라는 종목인데 네. 이 볼트랑 너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가장 단순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산업 재료를 오, 만드는 꼭 회사인데 필요한. 네, 가장 기초적인 재료이고 그 볼트 너트 외에 화스너러라고 해갖고 이 뭐 철판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어주는 이 부품들을 나사 같은 이제 부품들을 화스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화스너 시장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한 100조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큰 분야이고 사실 국내 업체들은 되게 영세한 수준인데 이 KPF가 국내에선 독점적으로 네. 제가 볼 때 저 화스너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패스너, 패스너 뭐 이런 거 그 쪼아주는 영어 쪼아주는 거. 알파벳을 이제 하여튼 일본 사람들 발음 참 좋아요. 그거 어떻게 화스너라고 발음을 합니까, 그걸? 네, 그래갖고 패스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발음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요새 그거를 화스너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KPF는 이제 그 한 세계 10위권 정도의 업체인데 10위권이에요? 예. 우와.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 업체이고 오. 뭐 자동차 부품 쪽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실적으로는 한 매출액은 2,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61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1,090억이야, 시가총액이. 예. 야, 우리 투자자분들은 진짜 뭘 보고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SM은 영업이익이 3분기에 110억인가요? 140억인가? 네. 그렇게 났잖아요. 아니다, 110억인가? 140억인가? 근데 시가총액이 막 막 이렇게 갔는데, 이거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났는데, 1,000억이다, 시가총액이. 이 파스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파스너를.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성장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눈에 띄는 성장은 없던 회사인데요. 성장성. 네, 근데 네.
2010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출액도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009년까지는 한 1,500억 내외였는데 2010년에는 1,800억 돌파했고 작년에는 이제 2,800억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이런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치 한 3,200억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9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 쪽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최근 이제 IR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2013년에는 매출에 4천억, 그 2015년에는 매출 5천억까지 좀 돌파를 회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성장세 매출액이 4년 동안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 국내 업체들 말고도 뭐 SKF라든지 PFC 같은 글로벌 업체들을 고객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좀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23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바로 이 하나대증권 3층에서 또 IR을 하네요. 네네. 4시에. 요거는 가서 좀 우리가 좀 찍어서 한번 좀 틀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바로 위기 때문에, 3층이기 때문에. 네네. 네, 3분기 실적 발표 후 IR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김 기자. 네.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자동차 쪽이면 네. 그 해외 완성차 업체랑도 거래를 좀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보니까 올해 4분기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전망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2천억에서 3,200억까지면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자동차 업체 쪽을 직접적으로 납품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KF라든지 이런 글로벌 업체들 쪽으로 회사에 그 납품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이제 뭐 타이슨 그룹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린 산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회사 쪽에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커들의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비중보다는 이 한번 거쳐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충주 그 현지에서 IR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기자들이 많이 가서 그런지 주가는 별 반응이 없네요. 참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급락을 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우선은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네, 그리고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그거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에서 8,500원까지 한번 밀렸었죠. 네. 아니 해외 법인 공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이제 KPF가 지금 성장성을 기록한 데는 이제 해외 법인 성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SKF라는 회사의 스페인 공장을 KPF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공장도 있는데 베트남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는 해외 법인 매출만 한 1,000억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법인 전체 매출액이 해외 법인이 한 42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 예상이 한 2배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면은 뭐 내년도 이후에는 좀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KPF가 대단한 회사군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매출액이 2배가 되는. 네, 뭐 목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4년 만에 매출액이 2배가 되는 회사가 있나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정말로. 대단합니다. 화스너. 네, 다시 보게 되네요, 화스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한 8,9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우리 목표가라든가 전략을 어떻게 좀 제시하고 싶으신가요? 뭐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6,000원대에서 이제 6,000, 7,000 오가던 주가가 10,000원 이상도 기록을 했었는데 조금 올랐죠. 지금 이제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단기 급등에 따른 물량도 나왔고 또 이제 현대기아차 파업 얘기 나오고 전방업체들이 좀 자동차 업종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았는데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그 전까지는 기사가 거의 안 나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뭐 법인 쪽에서도 이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IR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회사를 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실적 증가하고 더불어서 주가 상승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이 한 12,000원, 11,000원대 후반 12,000원까지를 1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순이익 전망을 한 200억 원 정도로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네. 뭐 내년도 전망치에 따르면 이제 PER 9배, 10배 정도로 한 16,000에서 18,000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그 썩은 손절매 물량이 막 몽땅 나왔군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이 뒷북 손절매는 기관들 몫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년에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김도영 기자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매출액이 2배. 네. 이런 게 성장성인 것 같아요. 뭐, 그 게임빌, 컴투스, 요게 성장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이런데 회사들을 열심히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자, 또 뭐, 혹시 좀 마지막으로 KPF 뭐 더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끝으로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그 전방 업체들, 사실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볼트 너트라는 시장 자체가 필수 가장 기초적인 산업재료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제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 종목을 좋게 봤던 이유가 뭐 자동차 쪽이면은 뭐 자동차 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이제 나중에 타격이 있을 텐데 뭐 건설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KPF 박스너 성장성 다시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